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여기서 첫 수업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네, 그래서 자,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을 바꾸면 막 기가 충천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할 때는 한 장소에서 너무 장기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냥 그걸 뭐 매너리즘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빠져가지고는 그냥 막 그런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할 때 한 6개월에서 1년 됐으면 장소를 옮기는 게 정석이에요. 거기서 막 1년 이상 있어버리면 거기 아는 그 구조에 대해서 너무 편하니까 사람이 자극을 못 받아요. 근데 한번 이사를 가죠? 그럼 막 청소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며칠 갈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청소도 하기 시작하고 해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요 기회에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공부하시다가, 도서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돼. 장소를 바꿔보세요, 일단. 바꾸면 또 새 기분이 들어. 얼마 갈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소를 바꿔보는 게, 분위기 전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경험이에요, 경험. 예.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걸 마무리 짓고 2편으로 갈 텐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벌칙 부분 못했습니다. 226페이지죠. 기본서는 226페이지인데 사실은 그거 안 보고 우리 지난주에 그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었죠? 예. 거기서 이제 뒷쪽면을 보시게 되면 벌칙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그러면 이것도 암기사항인데요. 벌칙 그러면 두 개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없던 건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대충 눈치가. 자, 근데 형벌이 요게 징역 벌금인데 좀 센 게 있고요. 3학년 3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요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두 문제의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암기할 게 진짜 많죠. 그래서 엊그제 어떤 분이 암기할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우리 중개사법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딴 과목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 시간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방법이 요겁니다. 했을 때 그 내용을 100% 암기해야 합격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거 다 암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 중에서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렇게 치면 한 10개. 그 정도를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과목별로 봤을 때 딴 과목도 뭐 한 50개 암기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그거 그냥 집중하세요. 그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이 하면 한갑다 그러시고 암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나중에 가면 기억 못 나가지고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접으세요. 그걸 100% 다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그 심리가 너무 압박감이 심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암기하실 때 지금 여기 앞글자를 따서 암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무부 이렇게 증, 직, 쌍투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3학년 3반이야. 부정등록자는 이것도 3학년 3반.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암기를 안 했지만 우리 무의식 중에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봤을 때 이렇게 이건 것 같다. 이걸 감이라고 그래요. 감. 정확히 뭐를 이렇게 암기 딱 똑 떨어지게 암기한 건 아닌데 감이 있어요. 감이. 그래서 답을 요거구나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불만을 얘기하셔. 글자 따서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이 잘 오히려 머리에 안 들어오고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분명히 사람의 뇌구조는 이 방법으로 해야만 다 맞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게 맞고 어떤 분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밑에예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헌법만 해도 1000페이지예요. 거기 암기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암기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건. 그냥 읽어서 감으로 찍는 겁니다, 감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중개사 수험생분들은 이쪽이 조금 다수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암기 방법을 이렇게 글자 따서 안 하니까 왜 그게 없냐고, 선생님은 왜 그게 없냐고 그렇게 욕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해가지고 무부정지사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암기하냐고 또 불만이 많아. 어쩌라고 도대체.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욕하지 말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가만있어 봐. 그럼 여기서부터 하는 거 이제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야. 그리고 여기가 부정등록자야. 이렇게. 부정등록자 누군지 아시죠?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거짓 등록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거짓 등록. 이 사람 포상금이 걸려있던 사람 양 부모 중에서 부모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금쟁이 중에서 증자 나왔죠. 그래서 금지증서예요. 금지증서. 금지증서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청약 통장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찰검은 입줄 것 같은 딱지. 그런 금지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가는 3학년 3반. 지난주에도 이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 게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고 뒤에 게 쌍방대리예요. 요건 시험에 나올 때 그대로 글자 나오니까 쉬워요. 3학년 3반. 요게 좀 어렵죠. 요거. 투자가 뭐요? 투기 조장행위고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미등기 전매 알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때는 전매 차익이 안 생겨도 투기 조장행위로 친다. 이게 3학년 3반이죠. 시험 문제는 얘냐를 물어보는데 사실 이것만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도 거의 한 문제 가까운 그 내용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밑에가 되게 많죠. 그래서 밑에 게 보면 1학년 일반인 아닌 비양과 그 다음에 임시이사 2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요 이소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이다차 수협에서 파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냐? 요 외자 이름인 2등과 이소라는 사람이 좋아해요.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하냐면 요 아닌 비양이 좋아해요. 여학생이 좋아합니다. 이 학생이 1학년 일반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아닌 비 하면 이게 사람 이름이래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람 이름인데 요상한 이름이에요. 그래도 이 아닌이라는 글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이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닌 자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아닌 자가 뭐 했다고 나오면 100% 1학년 일반이에요. 첫 번째,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를 써서는 안 되는데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이에요.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내버렸어요. 표시 광고, 매물 광고를 냈다고 개공 아닌 사람이. 그러면 1학년 일반이에요. 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막 써버렸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것도 1학년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세 가지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아닌 자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요 아니란 글자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비양이라고.
이게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예. 비는 뭘 것 같아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죠? 그러면 1학년 1반. 양은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 돼요. 한자 받은 자인데, 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가 싹 1학년 1반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란 말은 뭘 것 같아요? 임시 중개 시설물이니까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을 치고 하더라, 천막을 치고 하더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1반 이렇게 되고, 요건 뭐예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사무소.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을 냈어. 그러면 뭐예요? 1학년 1반. 그죠? 2등은 뭐예요? 여기 지금 광명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 구로구에 가서 또 등록했다 이런 거예요. 이중 등록. 그때도 1학년 1반. 이건 뭘 것 같아요? 이중소속. 글자 딴 내용이 같은 글자는 같은 글자로 땄기 때문에 요 글자를 보는 순간에 이중소속이구나 이게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할 거예요. 옆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여기가 중요해요. 글자 따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 이제 시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지금 당장 암기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금쟁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는 1학년 1반짜리야. 이 수가 뭐냐면 초과보수예요. 초과보수. 복비 많이 받은 거. 복비는 법정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넘겨서 받았다 그러면 1학년 1반. 현실적으로 많죠. 협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건데 그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사람을 소개받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함을 파줘가지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행위 한 거. 그죠? 그래서 조문에는 협조행위란 말이 안 나옵니다. 협조행위란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따고 조문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 그걸 협조행위라고 그래요. 판자가 뭐냐?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한 거 얘기합니다. 매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고 금쟁이 중에서 1학년 1반짜리고 요게 3학년 3반짜리인데 금쟁이가 특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다차 요거 뭐예요? 유명한 차인데 구경은 못 해보셨을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들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하거나 거래정보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뭐예요? 1학년 1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징역 벌금으로 처벌받는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준 정보하고 다르게 올려주거나 그 회원인 개공들을 차별해서 공개가 되도록 하거나 그게 다 사업자의 잘못이요. 1학년 1반. 됐습니다. 위에 거.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딱 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는 것만 할 텐데 자 보세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요거예요. 이거 말고도 뒤에 보면 협회라든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협회다 사업자다 그랬을 때요.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는데 막 일일이 암기 안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협회나 사업자다 그랬을 때 과태료 나오면 뭐요? 500바예요.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앞쪽을 갖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보면 여기 연자하고 그 다음에 설자가 의미가 틀리죠?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인데 연자가 뭔가요?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이 뜻이에요. 누가요? 부동산 사장님이나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500과. 연수교육 안 받은 거? 소공이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500과입니다. 두 번째, 설자는 무슨 의미?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누가? 이때는 개공만 얘기합니다.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500과요. 만약에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으면요. 중요합니다.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땐 지난주에 했었죠. 자격 정지. 여기는 개공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 앞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출제 확률이 1000% 확률이 확실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 그 다음에요.
손님들이 반해버린 반한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휴게실의 명칭이 좀 이상합니다. 부표옥이다. 무슨 옥 이런 거 있잖아요. 부표옥이다. 휴게실의 명칭이요. 부표옥 이렇게. 자, 손자가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내용을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다시 얘기하면 보증 내용을 이런 뜻이에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손님한테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설명 안 했죠? 그러면 백과입니다. 보증 내용을요. 나 1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라고 손님한테 중개 완성시켰을 때 설명하게 돼 있다고. 설명 안 하면 백과. 그 다음에 설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보험 증서 같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안 주면 백과 이렇게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자가 뭘까요? 반납을 안 했다 반자. 그죠? 등록 취소당했을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고 둘 다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 7일 내에 반납할 걸 반납 안 했을 때는 백과 이렇게 되고요. 이자가 뭘까요? 맨날 이자로 따서 암기한 거 있잖아요. 이전 신고 안 한 거 10일 이내 이전 신고 하게 돼 있죠. 안 했다가는 백과. 휴는 뭘까요? 휴업 신고 안 한 거, 폐업 신고 안 한 거, 재개 신고 안 한 거, 변경 신고 안 한 거, 전부 다 백과. 개자는 뭐예요? 걸어두는 거. 개시 의무 위반. 걸어둬야 될 것들이 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걸어두면 백과. 약한 거죠, 이런 거. 이건 뭐예요?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쓰는 방법이 개공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지도 않고 또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지도 않고 그러면 명칭을 쓸 의무를 어긴 거죠. 이때가 백과 이렇게 됩니다. 얘하고 같이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부칙 개공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칙 개공 같은 경우는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이것처럼 2가지가 아니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는 못 쓰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밖에 못 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사무소 명칭을 쓰면 명칭 사용을 잘못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명칭을 쓰는 방법이 한 가지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 근데 써버렸다. 그러면 백과. 그 다음에 표가 뭐예요? 표시광고죠, 표시광고. 표시광고를 잘못했다. 표시광고할 때 연락처를 빼먹었다. 상호를 빼먹었다. 사장님 성명을 빼먹었다. 그러면 백과.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옥자가 뭐예요? 옥외 광고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옥외 광고물이다 그랬을 때 옥외 광고물 다른 말로 하면 간판이에요, 간판. 그리고 간판하면 떠오르는 게 간판 실명제지, 실명제. 간판 실명제 이렇게. 간판에 이름 적으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름을 안 적었다 또는 허위로 적었다. 그게 옥자입니다. 줄이면 간판 실명제를 위반한 거예요. 이때도 백과.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밑에 거요. 왜냐하면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업무 정지 사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밑에 게. 과태료하고 업무 정지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업무 정지가 무거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 사유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간판 실명제를 어겼을 때 업무 정지입니다 하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막 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과태료 사유를 갖다 쓰고서 업무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린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요 협회나 사업자는 생각했습니다만 제일 밑에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는 이건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잘못하면 이게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암기를 해 두실 거. 여기까지 이제 벌칙 사유를 암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해야 됩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하면 1편이 끝나는데 과태료 매길 때요. 매기는 그 행정관청이 딱 정해져 있다. 응? 그 행정관청 그러면 제일 윗선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밑에가
시도지사고 그 밑에가 이제 등록관청 이렇게 됩니다. 관청이 행정관청이 여기서 과태료 매길 때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하고 정보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있어요. 거의 담임 선생님처럼 맡아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이 때렸다 그러면 무조건요. 국장은 100과 이런 게 없어요. 국장은 무조건 500과 이렇게 돼요. 목소리가 커요. 시도지사가 과태료 물린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빨간 거로 합니다. 여기서 보면 500과 과태료 사유가 되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연 X 이게 뭐죠? 연수교육 안 받은 거. 그 연수교육 안 받은 건데 안 받은 건데 연수교육 안 받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누가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 누가 받습니까? 개공하고 소공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받았다 그러면 500과예요. 근데 500과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저기서도 했습니다만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매기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았습니다.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겨요. 개공이 연수교육 안 받았습니다.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겨요. 등록관청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0과 이렇게 되는 것은 사유가 뭐냐 그러면 반 X예요. 반납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당했을 적에는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거든. 근데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 안 했어요. 그러면 100과예요. 그럼 이때는 누가 과태료를 물리죠? 자격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자격증을 맡아가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물린다 이런 얘기죠. 등록관청이 물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빨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이것도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과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이건 과태료 얻어맞느냐? 이건 전부 다 개공입니다. 그런데 500과 과태료 사유가 되는 요거 뭐냐 그러면 아까 저기서도 했지만 저기도 노란 걸로 썼네. 자 설명을 뭐요? 잘못했다. 그랬을 때 500과예요. 누가 물리죠? 그건 등록관청이 물린다. 그죠? 누가 물리느냐? 이 연결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500과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빼고 100과는 되게 많아요. 손님들이 백화점, 손님들이 반환,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되게 많거든. 그죠? 그 중에 반자가 여기도 또 나와요. 여기서는 뭘 반납 안 했다는 겁니까? 개공이니까. 등록증이죠? 등록 취소를 당해놓고도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할 걸 반납 안 했다 그런 뜻이니까 반납 안 했다 반자가 나오면 전부 다 100과예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태료를 누가 물리느냐, 상대방이 누구냐 연결하는 거. 일단은 사유를 먼저 암기를 하시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냐면 누가한테 때리고 누가 때리느냐를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이것도 쭉 보면 한 문제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 형벌은 형벌대로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두 문제로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1편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2편으로 갑니다. 우리 231페이지 가면 제가 칠판을 지우는 동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니다. 231페이지 예제 문제. (231페이지) 기억 1번은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원래 공제사업의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가 운용 실적을 공시 안 했다. 협회 남았죠? 그럼 500과입니다. 협회는.
자, 액수는 안 나왔지만, 안 물어봤지만 500바라고 기억하시고. 누가 물립니까? 협회에 대해서는? 국장이. 2번에 보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인데, 이 협회입니다, 이것도. 협회 그러면 액수로 봤을 때는 500갑니다, 협회 나오면. 근데 누가 물리죠? 협회니까? 국장이. 이것도 맞습니다. 3번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액수로 봤을 때는 500과인데요. 500과인데, 근데 누가 물리죠? 시도이사입니다. 그죠? 등록관청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연수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시도이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변경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00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요? 이 휴게실의 명칭 거기에 들어가니까 등록관청입니다. 5번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요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500과죠? 거기 밑에다가 개공이라고 써두시라고 그랬고. 자, 그때는 500과다. 누가 물리죠, 그런데? 그죠? 개공이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등록관청이 물린다. 액수가 500과입니다. 이거 100과 아닙니다. 액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제2편으로 갑니다. 자, 2편 내용은 시험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거기 보면은 그 파트 2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제일 앞부분 있죠,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거기 1장, 2장, 3장이 바로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1장에 나와 있는 거래, 신고 등 의무 여기서 2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가 2장이 나오죠. 그것이 1문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편이 5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거래 신고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신고 제도를 갖다가 칠판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몇 군데 이렇게 조금 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재 가만히 놔두시고 칠판을 막 보십니다. 요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인데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그죠?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관청에 하십시오. 이런 거고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뭘 내주냐면 신고 필증을 줘요. 그 필증 가지고 이제 등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요 신고 필증이 들어와야 등기를 내줘요. 자, 그런데 신고 필증을 갖다가 주고요, 받고요. 그 신고 필증을 준 관청에서는 나중에 따져봅니다. 이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그 결과를 세무서로 보냅니다. 이렇게. 세무서로 보낸다. 이렇게. 자, 이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해보면 돼요. 여기서 신고하라고 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 뭐고, 그 다음에 거래가 뭔지. 그쵸? 여기서 부동산 등이다 그러면 요게 진짜 부동산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두 개예요, 요게 두 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요 거래가 뭐냐? 이거 매매. 매매 계약만 신고무가 생기는 거, 매매. 그럼 여기서 요 부동산 등 할 때요. 부동산하고 권리인데 이게 뭐냐? 요 진짜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 권리가 뭐냐? 이 권리가 공급 계약하고 그 다음에 지위예요. 지위. 이렇게. 그래서 거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좀 이따 보긴 할 텐데, 거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까지도 아니지.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붙게 돼 있어요. 토, 건, 공지. 이건 암기해야 되는 10개 넣어주시면 안 돼. 이건 그냥 토건 공지예요. 뭐 이건 토건 공지 뭐 했을 때 매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급 계약과 지위에 대해서 지금 잠깐 해봐요. 왜? 뭐냐면 공급 계약은 분양받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분양받는 거예요. 분양받는 거.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이제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지위가 생겨, 지위.
그죠? 그 지위가 가만히 보면 분양권이 된다고. 근데 분양권 사고 팔 수 있죠? 네. 원칙적으로.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분양권 사고 팔 때. 근데 여기 독특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분양권 요 집이라고 하는 요것은 여기서 그대로 온 거야. 공급계약 체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요거고,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지위가 생겼지, 이제. 분양받은 사람. 그걸 팔지, 이걸. 그러면 여기로 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부터는, 거래할 때부터는 요리 온 거지. 근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요 입주권은 딱지가 아니고, 중개대상물 얘기할 때 뭐 딱지에서 입주권, 철거면 입주권 했는데 그거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들이 빌라 주인이야. 근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구역이 돼서 이게 나중에 뭐요?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그러면 분양받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건 빌라 주인이었다가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거 이거라고 한다고. 근데 그 조합원 자격을 갖다가 사고 팔 수 있죠? 언제나 되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제 투기 같은 거 막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 자격을 전매를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원칙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지위가 여기서 온 게 하나 있고 이거 스스로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한 공급계약은 자 이렇게 할게요. 공급계약은 첫 번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7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7가지 법 7가지 법을 알아두시면 좋아. 근데 목숨 걸고 암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잘 틀리게 안 내니까. 틀리게 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예, 그러면 7가지 법이 뭐가 있는지를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시자고. 아시겠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암기 방법도 있긴 있어. 근데 여러분이 너무 머리 아파하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들어는 봤다. 이런 거 감이 있으면 돼. 자, 첫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많이 들어봤죠? 도시개발법. 많이 들어봤어.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들어봤어요? 어디서 나와요? 공법이 나와요? 다행이네. 그 다음에 주택법. 되게 많이 들어봤지? 택지개발촉진법. 그것도 많이 들어본 거야, 이거 사실. 옛날 여러분 택지개발촉진법이 옛날 여러분 시험범위에 원래 있었어, 공법에. 근데 빠졌어, 지금은. 좀 오래전이지만. 예.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시는 분은 지금 들으세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슨 산업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또 아주 그냥 희한한 법이 하나 있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법책 어디에는 있을 것 같아. 예. 들어봤죠 이제? 예, 아 그런 거다. 다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들어봤으면 돼.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부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4가지를 우리가 거래신고 대상 물건이라고 하자고. 거래신고 대상 물건. 이 거래신고 대상 물건에는 임목이 들어갑니까? 임목? 이거 핵심이죠. 광업재단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 물건에는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거래신고 하라고 하는 대상 물건은 안 들어가지. 공장재단 같은 경우에도 중개 대상물에는 들어가지만 거래신고 대상 물건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하고 그죠? 거래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두 개를 싹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을까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더 넓지. 저 노란 게 다 들어가니까. 그죠? 거래신고 대상 물건은 토건, 공지 해서 그 중에 일부. 중개 대상 물건은 토건, 입광공. 그죠? 범위가 더 넓고. 아시겠죠? 2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 말고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때는 없어요. 증여 없습니다. 요 기출문제입니다. 증여가 매매만 신고한다고 돼 있다고. 특히나 이제 뭐 좀 조심하셔야 되면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 경매도 없어.
그 다음에 상속 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 상속 받았을 때 얼마에 신고할 거야? 모르잖아요. 어떻게 신고해 그걸. 그래서 상속으로 상속 등기한다 그럴 때 등기부상에 거래 가액 해가지고 9억 이런 말이 등기부에 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신고하게 되면 등기부에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파트라는 이걸 매매해가지고 취득했을 때 등기부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거고 실거래가 신고해갖고 경매나 상속 받았을 때는 저 숫자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가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저거. 예. 그냥 경매 번호만 사건 번호만 나오지 낙찰가가 등기부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 없어요, 이것도.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60일 이내 하는 거 60일. 60일 모르실 분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60일이냐면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이다. 계약일 이렇게 얘기해요. 잔금날 아니고. 그럼 어디에 가서 신고합니까? 신고는. 여기 신고 관청 그러면 너무 편하게 세상을 사는 거야. 신고 관청. 신고는 신고 관청이 하겠지. 그걸 누가 몰라요? 어디 가서 하냐면 부동산 등 소재지 시장분수구청장이야. 부동산 등 소재지 시장분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분수구청장한테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조심할 건 이겁니다. 세무서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특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그래도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디 가서 신고해요? 부동산 등 소재지 여기 가서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근데 신고를 누가 합니까? 누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죠?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게 되고 이 거래가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의무가 있게 되고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지라도 중간에서 매매계약서를 써준 부동산 사장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만 신고 의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당사자가 있든지 아니면 소개한 개공이 있든지 그래요. 근데 둘 중에서 어떤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을까요? 현실은 소개한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99.999%야. 여기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존재할지라도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 의무가 있고 여기가 신고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은 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참 시험 보면 참 기막힙니다. 시험 보면 실무적으로 막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막 그걸 출제해요. 그게 위에요, 위에. 그럼 당사자가 신고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원칙적으로 공동신고다 이거예요. 원칙은. 여기서 공동신고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법정 양식을 써먹습니다. 그 법정 양식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법정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법이 요구하는 신고사항을 다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는 매도인 A 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자 매수인도 합니다. 매수인 해서 B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이 서류를 갖다 냅니다. 그것을 공동신고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동신고의 의미는 요 신고서를 갖다가 둘이 함께 가서 같이 갖다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공동신고의 의미는 여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신고다 할 때 공동의 의미는 공동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의미로 공동신고해라 쓴 거지 저 신고서를 공동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 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공동신고의 의미를 또 물어봐. 자 그런데 100% 공동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단독신고하고 그걸로 촉한 끝난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단독신고가 허용되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입니다. 매도인은 자기 도장 못 찍겠대. 신고 안 하겠대.
그때 매수인은 이 사람이 안 했을 때 자기 도장만 찍어서 신고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과태료 얻어맞게 되니까 억울해요. 이 사람이 도장 안 찍는 바람에 이 사람 도장 안 들어오면 신고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일반 거부했을 때 단독 신고하는 걸 허용해요. 단독 신고가 무슨 뜻이겠어요? B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대신에 B만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걸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독 신고한다 그랬을 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경우는 뭘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고요?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내도록 한다. 여기가 핵심.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신고하는 경우.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예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요게 지금 또 중요합니다. 국가 등인 경우가. 왜냐면 최근에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 공급계약에, 여기 공급계약 있죠? 이게 원래 없던 게 생겼다고 그랬죠? 원래 처음에 이제 무슨 L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여러분이 분양받았다 그랬을 때 옛날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 분양받았을 때는. 근데 공급계약도 신고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신고 의무가 있지. 그럼 원칙대로 얘기하면 LH공사랑 분양받은 여러분이 공동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LH공사한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면 LH공사가 뭐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양받았을 때도 여러분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고 누구한테 신고 의무가 있어요? LH공사. 국가 등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또 시험에 나왔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무슨 LH공사, SH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단독 신고한다. 응? 응. 그럼 실무적으로, 지금 시험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잘 발생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그래도 꽤 발생하는 것은 요 마지막 거예요. 분양받았을 때. 요거 생기죠? 그거 빼고는 잘 없어요, 솔직히. 대부분은 뭡니까, 이거 보면?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무. 그럼 이건 어떤 건가? 여기다가 개업공인중개사 C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래서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명 또는 날인을 누구만 한다는 뜻이에요? 개공만 한다는 뜻이에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줬다 그랬을 때는 개공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조문에는 만자가 없지만 여러분들 만자를 집어넣어서 이해하세요. 개공만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을 누구만 한다? 개공만. 그때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도 괜찮다. 요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2명이 중간에서 공동중개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아요. 공동중개.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공동중개야. 그럼 공동중개했을 때 요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할 사람은 누구예요? 둘 다예요. 그렇죠? 그게 출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번에 수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때 공동중개한 개공 중에 C는 여기 서명 또는 날인을 했어요. 근데 D는 안 했어요. 그래서 C가 얘기할 때 D 너가 여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갖다 내라 그랬어요. 근데 D는 여기 도장 안 찍고 이거 안 갖다 냈어요. 시간이 좀 남은 줄 알았어요. 6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 신고 안 한 게 돼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 나올 때 그때 과태료를 요 먼저 도장 찍은 C한테 과태료를 물릴까요? 이 사람은 도장 찍었고 D한테 너가 마저 도장 찍어서 내라 그랬는데 D가 도장 안 찍고 D가 제출 안 한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랬을 때 과태료, D는 과태료 받는 거 확실한데 여기 C도 과태료 받냐고. 여기도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믿고 맡겼더니만 그쪽에서 안 하는 바람에 갑자기 300만 원 과태료가 날아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돈 300만 원이면 복비 한 건이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공동중개일 때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도장 찍고 와서 갖다 냈는지를 그냥 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그런 제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응?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제출. 직접 제출이 뭐겠어요? 요거 갖다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 낼 때 자 광명 시청에 가서 직접 걸어가서 내는 방법이 있고
직접 내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안 걸어가고 귀찮으니까 거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렇지? 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냥 컴퓨터 앞에서 다 한다고. 직접 해요, 다. 현실은 이거예요, 현실은 이거. 그런데 이제 방법상 남을 대신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때 남을 보낼 때는 직접 걸어가서 이건 내고 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전자문서로는 제출 대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이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전자문서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 신고문자 대신 제가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저는 대신 해줄 때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자문서로 할 때. 이 사람의 공인인증서 달라고 그러고 비밀번호 적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꼽아가지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대신 했긴 했는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출 대행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하는 그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본인이 한 거예요, 그냥. 초창기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 제출 대행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제출 대행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문가 있을 때는 당사자, 요때 그 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겠죠. 누가요? 부탁받은 사람. 부탁받은 사람은 누가 될지 몰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누구든지 가능해. 그런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문가 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써준 경우죠. 이때는 누가 제출대행 자격이 있을까? 그죠?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역시 누구죠? 콕 집어서 소공이 제출대행 자격이 있더라 이 말이야. 요게 또 핵심이요.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자기가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제출을 못할 때는 누구를 시킬 수 있다? 소공요. 그러니까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문가 있을 때는 소공을 대신 제출 대행하게끔 위임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조원은 어때요? 보조원? 보조원은 제출 대행 자격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제출 대행할 때는 걸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장님 대신 가가지고 신고서를 적어서 내고 올 수가 있는데 보조원은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조원은 그 종이 쪽지를 못 갖다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살고 싶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러면, 자, 하나만 보고 쉴 거예요. 뭐냐, 그러면, 맞춰야 쉬는 거예요. 못 맞추면 계속 수업이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사를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왜 X예요? 소공이 대신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공은 제출 대행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뭘로만 돼? 걸어가는 것만 돼. 전자문서로 할 수가 줄이면 소공은 전자문서로 제출 대행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요. 여기 이제 신고사항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쉬었다 할 거예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할 텐데 칠판을 지우시면 안 돼.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예.